오늘은 우리 웹페이지에다가 상세 페이지 기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글을 누르면, 글 제목을 누르면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뜨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근데 이제 페이지가 완전히 전환되거나 뭐 그런 기능들은 이제 나중에 리액트 라우터를 배우거나 그러면은 이제 구현할 수 있고요. 자, 지금은 이제 이 글을 누르면 이 페이지 밑에다가 깔끔하게 이렇게 귀엽게 모달 UI를 이렇게 띄워주는 식으로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글을 누르면 이렇게 모달을 이렇게 띄워주는 식으로 이제 뭔가 기능 개발을 해 볼 건데요. 그래서 일단 디자인부터 해야겠죠, 그죠? 자, 저 상세 페이지 모달 같은 거를 이제 디자인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HTML 밑에 부분에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부터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코드를 놨고요. 여러분들은 뭐 정지해놓고 따라 치든가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CSS 파일 다 씁니다, 이거. 자, 아무튼 이렇게 모달 UI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웹 개발을 하다 보면 맨날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HTML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자, 웹페이지가 조금만 길어지면 이제 div 같은 것들이 막 100개, 1000개 출몰하고 이렇게 div 하나를 봤을 때 이게 무슨 UI인지도 모르겠고 맨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액트에서는요. 이렇게 더러운 HTML들 있죠. 자, 이런 HTML 덩어리들을요, 깔끔하게 한 단어로 이렇게 축약할 수 있는 기능 하나를 제공합니다. 컴포넌트 문법이라는 건데요. 자, 이거를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자, 아무튼 내가 원하는 HTML들을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한 단어로 축약해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문법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자, 이러면 뭐가 좋겠습니까? 내 코드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요거를 봤을 때, 이 코드는 뭐 모달 역할을 하는 HTML 코드구나라고 이렇게 바로바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에 내가 봤을 때도 이렇게 이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컴포넌트를 만들어 쓰는 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내가 이렇게 HTML 덩어리들을요, 이렇게 깔끔하게 한 단어로, 그러니까 이제 컴포넌트로 추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3스텝이 있습니다. 이 3스텝을 그대로 따라 주시면 컴포넌트 하나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펑션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펑션. 자, 자유롭게 장명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펑션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펑션을 만드는 위치가 좀 중요합니다. 자,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HTML 안에다가 이렇게 펑션 만드시면 안 되고요. 자, 다른 함수 바깥에다가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알겠죠? 자, 지금 펑션 앱 안에다가 이렇게만 코드 짰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바깥에다가 이렇게 만들라는 소리예요. 이거 중괄호 바깥에다가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바깥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장명을 할 때는 영어 대문자로 이렇게 시작하는 식으로 이렇게 장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컴포넌트 만들 때 이제 뭐 쓰는 룰 같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return 소가로 있죠. 자, 이거를 펑션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내가 축약할 HTML을 다 이렇게 담는 거예요. 한 단어로 예쁘게 축약할 HTML을요, 이렇게 다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자유롭게. 담았죠, 그죠? 자, 이러면 끝입니다. 자, 근데 return 소거로 안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드를 짤 때는 항상 이렇게 하나의 태그로 시작해서 하나의 태그로 끝나야 된다. 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 div를 병렬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자, 아무튼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 자, 모달 요거 있죠. 자, 요 컴포넌트를요, 이렇게 한 단어로 축약한 걸 요거를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자, 요 컴포넌트를요, 마음에 드는 곳에서 이렇게 HTML 태그 형식으로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방금 컴포넌트를 하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써 보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근데, 자, 아까보다 조금 더 코드가 깔끔해졌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더러운 HTML 같은 거를요, 한 단어로 깔끔하게 축약하고 싶다. 그럴 때 컴포넌트 문법을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사항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제 HTML을요, 굳이 이렇게 만들고 싶다. 자, div를 이렇게 두 개를 병렬해서 이렇게 굳이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자, 이 div들을요, 하나의 div로 또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div 하나로 시작해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 보면 의미 없는 div죠, 그죠? 자, 이런 의미 없는 div 같은 거를 쓰기 싫다 그러면은 이제 div를 한번 삭제해 보십시오. 자, 이것도 이제 리액트 상에서는요, 이제 제대로 된 뭐 HTML 문법 같은 건데요. 자, fragment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자, 의미 없는 div 같은 거를 이제 만들기 싫다. 근데 이제 뭐 div들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 자, 그럴 때 쓰는 문법이기 때문에 그러고 싶으면 이렇게 이런 fragment 문법을 갖다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참고사항이 있는데요. 자, 이 컴포넌트를 갖다 쓸 때, 자, 이렇게 열고 닫아도 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닫아버리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요.
알겠죠? 자, 두 개 용도는 뭐 똑같습니다. 뭐 별 차이 없고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도 이렇게 문법만 배우고 지나가면 여러분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이제 문법만 외우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나중 가서 이제 저한테 맨날 물어볼걸요. 자, 저 이거 만들고 싶은데 컴포넌트 여기다가 써도 되나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맨날 게시판에 질문을 남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문법 같은 거를 배웠으면 대체 이거를 언제 쓰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컴포넌트 언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해 드릴게요. 자,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 컴포넌트 만들었으면 좋은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HTML들 있죠. 이런 덩어리들. 자, 이런 것들은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으면 편리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런 UI가 필요할 때마다 굳이 이렇게 길게 네 줄을 쓸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한 줄만 쓰면 되니까 편리하겠죠. 그죠? 코드가 조금 더 짧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컴포넌트 같은 거 만들어 쓰면 좀 이득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들 있죠. 나중 가면 이제 페이지 전환 같은 거를 이렇게 배우게 될 건데, 자, 그럴 때 이제 큰 페이지 하나 같은 것도 컴포넌트로 만들어 쓰면 좋습니다. 장점이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뭐 나중에 보시면 이제 자주 변경되는 그런 HTML UI들이 있습니다. 뭐 자주 변경이 될 것 같은 그런 UI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컴포넌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성능상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를 쓰면 좋은 상황 같은 거를 이렇게 세 개를 짚어 드렸는데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컴포넌트도 좋으니까 막 이런 것들 다 하나씩 이렇게 다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도 그냥 타이틀이라는 컴포넌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도 이제 뭐 데이트라는 컴포넌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러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되고요. 왜냐면 여러분들 컴포넌트를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건 자유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만드는 데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글 제목 요거 남자 코트 추천, 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데이터 바인딩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글 제목 데이터 바인딩 하고 싶으면 이렇게 스테이트를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러면은 되는데, 자, 근데 이렇게 저장하면 아무것도 안 돼. 뭐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에는요, 이제 터미널을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크롬 개발자 도구 있죠. 자, 이거를 켜가지고 콘솔 탭을 들어가 보시는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글 제목 is not defined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에러가 뜰 텐데요. 왜냐면 여러분들 글 제목이라는 변수는 다른 함수에 있지. 자, 여기 위에 있는 앱이라는 함수에 있지 여기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요. 원래 자바스크립트에서는요, 이제 다른 함수에 있던 변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펑션 앱에 글 제목 그리고 따봉 뭐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던 변수는요, 다른 함수에서 마음대로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변수의 범위가 함수라서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달이라는 이 함수 안에서 다른 데 있는 이 변수를요, 마음대로 갖다 쓸 수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컴포넌트를 많이 만들게 되면 내가 이제 저 스테이트를 갖다 쓰는데 문제 같은 게 많이 생기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뭐 다음 강의, 다다음 강의 같은 거를 들어보든가 아니면은 컴포넌트를 많이 만들지 말든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컴포넌트를 만들어 쓸 때마다 이렇게 스테이트를 갖다 쓸 때 약간씩 불편한 점들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걸 다 이렇게 컴포넌트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깔끔하게 내가 너무 더러운 것들 아니면 자주 출연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컴포넌트로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펑션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 변수부터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집어넣는 식으로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도 함수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거기다가 함수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코드를 짰기 때문에 자, 모달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return 소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HTML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도 그냥 컴포넌트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만들 때는요, 이제 콘스트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왜 이런 식으로 만드냐면 이제 콘스트라고 붙이면 자, 이점이 하나가 있어서 그런데요. 자, 콘스트 변수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뭔가 실수로 수정을 했을 때 에러 메시지 같은 거를 출력을 해줍니다. 자, 콘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왜 이거를 수정합니까? 라고 아마 이렇게 에러 메시지 같은 거를 이렇게 띄워줄 거예요. 뭐 콘솔창 이런 데서요. 알겠죠? 자, 이런 실수 같은 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깔끔하게 이제 펑션으로 만들 거니까 뭐 심심하시면 그렇게 만들어 보든가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리액트 코드 같은 거 볼 때 이제 펑션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냥 다 이제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올려 보셔도 이제 펑션 앱 있죠. 자, 이것도 컴포넌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렇게 앱이라고 이렇게 갖다 쓸 때마다 여기 있는 요 코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남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index.js 가보시면 이렇게 앱이라는 컴포넌트를 아마 갖다 쓰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코드들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숙제로 이제 컴포넌트 같은 거 여러 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서 진짜로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부끄러우니까 싹 지우고 다음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